안녕하세요. 오늘은 클로드 코데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멀티 에이전트와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이시죠? 그런데 사실은요, 핵심만 잡으면 누구나 자기만의 작은 AI 팀을 꾸려서 일을 시키는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오늘 한 30분 정도 함께 보시면,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감이 분명히 잡히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질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클로드 코데가 도대체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중에 채트 GPT나 claude.ai 같은 웹 챗봇은 써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클로드 코드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먼저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 멀티 에이전트가 뭐예요? 한 명의 AI에게 다 시키지 말고 여러 명의 AI를 팀처럼 부리는 발상의 전환을 같이 볼 겁니다. 세 번째,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뭐예요? 이게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델 더하기 하네스가 에이전트다. 이 공식의 뒤쪽 절반을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사실 진짜 차이를 만드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돼요? 실제 폴더 구조와 5단계 절차를 보면서 첫 번째 서브 에이전트를 만드는 데까지 가볼 거예요. 처음 듣는 단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한 칸씩 같이 짚어가니까 편하게 따라오세요. 그리고 중간에 이거 무슨 뜻이지? 싶은 단어가 나오면 메모해 두세요. 같은 개념을 여러 단어로 부르는 일이 흔해서 한 번에 정리하는 게 빠른 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클로드 코데가 뭘까요? 한 줄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claude.ai의 웹 챗봇이 여러분 컴퓨터의 터미널 안으로 들어와서 파일을 직접 읽고 쓰고 실행까지 할 수 있게 된 도구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잘 안 와닿으니까 화면 오른쪽의 터미널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claude라고 한 줄 치면 클로드가 시작되고요. 이 폴더에 readme.md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폴더 구조를 스스로 파악하고 package.json을 읽고 src 디렉토리를 스캔해서 진짜로 readme.md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도 돌려봐 라고 하니까 npm 테스트를 실행해서 결과까지 보고하죠.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예요. 이 폴더 안 파일 다 읽고 요약해줘. 이 파이썬 코드 버그 고쳐줘. git 커밋하고 푸시해줘. 심지어 이 결과로 워드 보고서 만들어줘 까지요. 설치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Node.js만 깔려 있으면 npm 명령어 한 줄이면 끝나요. 작업 폴더에 들어가서 클로드만 입력하면 됩니다. 처음 한 번만 브라우저로 로그인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쓸 수 있어요. 필요한 건 Node.js 18 이상이고요. macOS와 리눅스는 그대로, 윈도우즈는 WSL을 통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피크 계정이 필요한데 프로나막스 같은 구독 또는 API 키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클로드.ai 같은 웹 챗봇을 쓰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굳이 왜 또 다른 걸 깔아야 하지? 핵심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내 컴퓨터의 파일에 직접 손댈 수 있느냐? 이게 전부예요. 여기서 모든 활용도가 갈립니다. 왼쪽이 우리가 익숙한 웹 챗봇이에요. 대화는 정말 잘하죠. 그런데 내 파일을 모릅니다. 매번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줘야 하고 AI가 답을 주면 그걸 사람이 다시 옮겨 적어야 해요. 한 번에 한 가지 답변만 받을 수 있고요. 어제 한 작업은 오늘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반면에 오른쪽 클로드 코드는요. 폴더 전체를 직접 읽어요. 수십, 수백 개 파일이 있어도 알아서 탐색합니다. 파일 수정이나 새 파일 생성도 직접 하고요. 변경 사항은 디프로 보여주면서 진행해요. 그리고 작업을 연쇄적으로 실행합니다. 코드 수정하고 테스트 돌리고 커밋하고 푸시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죠. 또 cloud NMDR라는 파일의 프로젝트 맥락을 영구히 기억해서 매번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비유하자면요. 웹 챗봇이 전화로 지시를 주고받는 컨설턴트라면 클로드 코드는 책상 옆에 같이 앉아서 키보드를 같이 치는 동료 개발자입니다. 같은 모델인데 손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좋습니다. 클로드 코드가 뭔지는 감이 잡히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멀티 에이전트라는 개념입니다. 왼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용자가 이거 다 해줘 라고 했을 때 한 명의 AI에게 기획부터 디자인, 코딩, 보안, 리뷰, 배포까지 다 시키는 거예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AI도 사람처럼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면 컨텍스트 윈도우,
그러니까 AI의 주의력에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맥락이 폭발하고 실수가 다발해요. 반면에 오른쪽이 멀티 에이전트 구조예요. 사용자가 똑같이 이거 다 해줘 라고 했을 때 가운데에 오케스트레이터라는 메인 킬러워드가 있고 이 친구가 작업을 쪼개서 각 분야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기획은 기획 담당에게, 디자인은 디자인 담당에게, 보안은 보안 담당에게요. 각자 자기 일에만 집중하니까 결과가 더 정확해지고요. 그리고 토큰도 절약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정리하면 멀티 에이전트는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AI 여러 명이 각자 자기 일만 집중해서 협업하는 구조입니다. 멀티 에이전트라는 게 처음엔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비유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만드는 건 1인 천재가 아니에요. 역할이 명확한 작은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맨 위에 오케스트레이터, 그러니까 사장님 역할의 메인 킬러드가 있어요. 이 친구는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서 이거 누가 잘하지? 하고 판단합니다. 그 아래에 직원들이 있죠. 기획 PM, 디자이너, 개발자, 보안 담당, 비서, API 관리자, 그리고 감사역까지요. 각자 자기 영역이 명확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사용자는 사장한테만 말합니다. 사장이 알아서 분배해요. 사용자가 보안 검토 좀이라고 하면 사장이 알아서 보안 담당을 호출하고요. 캘린더 정리해라고 하면 비서가 호출됩니다. 이걸 자동 라우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요. 처음에 직원들의 역할을 잘 정의해 두는 거예요. 이런 일은 네가 잘해 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장이 알아서 굴립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 개념 중 하나,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볼게요. 하네스라는 단어가 좀 낯설죠. 원래 이 단어는 말의 마구, 그런 장비를 뜻하는 영어예요. 그러니까 모델 주변에 두르는 모든 장치, 이걸 AI 분야에서는 하네스라고 부릅니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에이전트 뒤에 모델 플러스 하네스, 에이전트 equals 모델 플러스 하네스. 자동차로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요. 왼쪽에 엔진이 있죠. 이게 클로드 모델이에요. 엔진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엔진 혼자서는 아무 데도 못 가요. 차체, 바퀴, 핸들, 브레이크, 연료 시스템 이런 게 다 있어야 차가 굴러갑니다. 오른쪽이 하네스예요. 도구, 메모리, 권한 시스템, 훅, 프롬프트, 루프, 컨텍스트 관리, 서브 에이전트, MCP 같은 것들이 다 하네스에 들어갑니다. 이게 다 하네스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같은 클로드 오프스 4.7 모델을 써도 어떤 하네스에 태우느냐에 따라 성능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터미널 벤치 2.0이라는 벤치마크에서 똑같은 모델을 하네스만 바꿨더니 순위가 30위에서 5위로 점프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드는 건 더 똑똑한 클로드가 아닙니다. 클로드가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네스 엔지니어링이에요. 개념은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손에 잡히는 얘기를 해볼게요. 화면 왼쪽이 실제 클로드 코드 프로젝트 폴더의 모습이에요. myOg라는 폴더 안에 뭐가 있는지 볼게요. 가장 중요한 게 맨 위에 있어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실라우디도.md 파일이에요. 이건 프로젝트의 헌법 같은 거예요. 클로드 코드가 켜질 때 가장 먼저 읽는 파일이고 여기에 적은 규칙은 모든 대화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 아래 또 MB 파일이 있죠. 이건 API 키 같은 비밀 정보를 모아두는 금고예요. 절대 GitHub에 올라가면 안 되는 파일입니다. 그 아래에 또 치로드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점으로 시작해서 숨겨진 폴더처럼 보이지만 이게 클로드 코드의 진짜 본진이에요. 여기에 세 가지 하위 폴더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폴더에는 서브 에이전트들이 한 명당 마크다운 파일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planner.md, designer.md, developer.md, security.md 이런 식으로요. skills 폴더에는 재사용 가능한 능력들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API 검색 스킬, 금융정보 스킬 이런 식이죠. commands 폴더에는 슬래시 명령어들이 들어갑니다. 시스템 아우딧 같이 사용자가 호출하는 단축 명령들이요. 오른쪽 카드에 각 파일의 역할을 한 줄로 정리해 뒀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다음 슬라이드부터 하나씩 자세히 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실라우디.md부터요. 이 파일은 프로젝트의 헌법이에요. 클라우드 코드를 켜면 가장 먼저 읽는 파일이고 여기 적은 규칙은 모든 대화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적어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에 뭘 적느냐? 5가지 카테고리예요. 규칙, 맥락, 관습, 위임, 예시.
오른쪽에 실제 cloud.md 예시를 띄워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맨 위에 프로젝트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지킬 것이 나옵니다. 응답은 한국어로 코드 수정 전에 플랜 모델로 계획 제시, 비밀키 하드코딩 금지 같은 절대 규칙들이요. 그 다음이 에이전트 위임 규칙이에요. 보안 관련은 세큐리티 에이전트로, 디자인은 디자이너로 이런 식으로 매핑해 둡니다. 그리고 맨 아래 슬래시 명령 목록도 적어두면 어떤 명령이 있는지 한눈에 보이죠. 여기서 알아두실 게 하나 있어요. 킬로우드가 안정적으로 따르는 지시는 대략 150줄까지예요. 그 이상은 무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규칙만 적고 나머지는 서브 에이전트나 스킬로 빼는 게 정석입니다. 작성하실 때는 순서가 중요해요. 프로젝트 설명부터 시작해서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규칙, 자주 쓰는 명령이나 경로, 마지막에 위임 규칙, 이 순서대로 적으세요. 그리고 부정형보다는 긍정형, 추상형보다는 구체형으로 적는 게 좋습니다. 잘 작성하라 보다 한국어로 답한다가 훨씬 잘 먹혀요. 다음은 .env 파일이에요. 비밀번호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API 키,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 토큰처럼 외부에 노출되면 큰일 나는 값들을 모아둡니다. 왼쪽에 실제 .env 파일 예시가 있어요. 보시면 Brave, API key, Open Weather key, News API key 이렇게 각종 API 키들이 적혀 있죠. 그리고 텔레그램 봇 토큰까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env 파일은 절대 기처부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기틱 노래에 등록해서 추적되지 않게 해야 해요. 대신에 .env.example 이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이런 키들이 필요하다는 양식만 공유해요. 실제 값은 비워둡니다. 오른쪽에 절대 하지 말 것, 꼭 할 것을 정리해뒀어요. 절대 하지 말 것 3가지. API 키를 코드 안에 직접 박지 마세요. .env 파일을 기처부에 올리지 마세요. 슬랙이나 이메일로 키를 공유하지 마세요. 꼭 할 것도 3가지. 노출이 의심되면 즉시 폐기하고 새로 발급하세요. 키마다 최소 권한으로 발급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무료 티어부터 시작해서 비용을 통제하세요. 코드에서 어떻게 쓰는지도 짧게 보여드리면 파이썬에서는 .env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load.env를 호출하고 os.getenv로 가져오면 됩니다. Node.js에서도 비슷하게 require .env.config로 시작해서 process.env로 접근하면 돼요. 자, 이제 진짜 멀티 에이전트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에이전트 폴더에 들어가는 서브 에이전트 정의 파일이에요. 서브 에이전트 한 명당 마크다운 파일 하나입니다. 그래서 agents security.md, agents designer.md 이런 식이 되죠. 왼쪽에 security.md 예시가 있어요. 구조를 보시면 위쪽에 3개의 대시 사이에 YAML 블록이 있고 그 아래가 본문이에요. 위쪽 YAML이 메타 정보를 담고 아래쪽 본문이 이 에이전트의 인격, 그러니까 시스템 프롬프트가 됩니다. 오른쪽에 YAML이 하는 일을 정리해 뒀어요. 남은 이 에이전트의 이름이에요. 짧고 유일하게 짓습니다. 디스크립션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단순히 라벨이 아니라 트리거입니다. 클라우드가 사용자 요청을 받았을 때 이 디스크립션을 읽고 이 일은 이 에이전트한테 맡기면 되겠다 하고 자동으로 위임을 결정해요. 그래서 디스크립션을 잘 써야 자동 위임이 작동합니다. 툴스는 이 에이전트한테 허용할 도구 목록이에요. read, grep, glob 같은 거요. 처음엔 읽기 전용으로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에디트나 write는 신중하게 추가하세요. 모델은 어떤 모델을 쓸지예요. 하이쿠, 썬넷, 오풋 중에 고를 수 있는데 단순한 작업은 하이쿠로 비용을 절감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 드릴게요. 디스크립션은 라벨이 아니라 트리거입니다. 그냥 보안 에이전트 이렇게 짧게 쓰지 마시고 코드 변경 후 자동 호출, 인젝션이나 키 노출 검사처럼 언제 부를지, 무엇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해야 자동 위임이 잘 작동합니다. 에이전트 다음에 보실 2가지가 스킬스와 커맨드예요. 둘 다 폴더에 마크다운 파일로 만들지만 쓰임이 다릅니다. 왼쪽 보라색 영역이 skills, 능력이에요. 이건 실행 가능한 도메인 지식 묶음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에피파이낸스라는 스킬은 주가나 환율 조회를 어떻게 할지 절차가 적혀 있어요. MB에서 키를 확인하고 야후 파이낸스를 시도하고 YXX 응답이면 엑스체인지 레이트로 폴백한다. 이런 식이죠. 스킬의 특별한 점은요, 관련 작업이 들어올 때만 자동 로드 된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환율 같은 단어를 쓰면 디스크립션이 매칭되어서 자동으로 로드돼요. 평소에는 컨텍스트를 차지하지 않아서 토큰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른쪽 분홍색 영역이 커맨드 슬래시 명령어예요.
이건 사용자가 슬래시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 자리에 적힌 프롬프트가 통째로 삽입되는 거예요. 일종의 단축키죠. 시스템 아우디티라는 명령어 예시를 보시면 시스템 전체 점검 절차가 적혀 있어요. 보안 점검, 에이전트 정의 점검, 토큰 사용량, 러닝록 요약까지요. 사용자가 그냥 슬래시 시스템 오딧 한 줄만 입력하면 이 4단계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걸 쓰느냐? 판단 기준은 간단해요. 이 프롬프트를 통째로 끼우고 싶다. 그러면 커맨드를 만드세요. 복잡한 절차나 도메인 로직 헬퍼 파일이 같이 있다. 그러면 스킬을 만드세요. 커맨드는 사용자가 직접 호출하고 스킬은 클라우드가 알아서 로드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좋아요. 개념이랑 파일 구조는 다 봤어요. 이제 실제로 첫 에이전트를 만들 때 따라가는 5단계 절차를 보겠습니다. 역할 정의, 권한 설정, 프롬프트 작성, 위임 연결, 테스트. 이 5단계만 따라가면 첫 서브 에이전트가 완성됩니다. 1단계, 역할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세요. 이 에이전트는 언제 무엇을 한다는 한 문장이 디스크립션의 씨앗이 됩니다. 좋은 예를 들면 코드 변경 직후 자동 호출되어 변경 파일에 SQL 인젝션, XSS, 키 노출을 점검한다. 이런 식이에요. 언제, 무엇을, 어떻게가 다 들어가야 자동 위임이 작동합니다. 코드를 검토한다 같은 모호한 표현은 트리거가 되지 않아요. 2단계, 필요한 도구 권한만 골라서 주세요. 최소 권한 원칙이라고 합니다. 안전한 시작은 tools 항목에 read, grep, glob만 주는 거예요. 필요하면 edit이나 bash를 추가하세요. 실제로 서브 에이전트가 파일을 망가뜨리는 사고의 90%는 처음부터 쓰기 권한을 줬을 때 발생합니다. 3단계 시스템 프롬프트 본문을 작성하세요. 사고방식과 절차를 단계별로 적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역할 선언으로 시작해서 너는 보안 감사관이다.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우선순위 있는 절차를 번호로, 그 다음 출력 형식을 표나 제이손이나 마크다운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마지막에 예외 처리를 적습니다. 최선을 다하라 같은 추상적인 문구는 금물입니다. 4단계 cloud.md에 위임 규칙을 연결하세요. 거기에 키워드나 상황, 에이전트 형식으로 매핑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면 코드 변경이 일어났을 때는 security 자동 호출 이런 식이에요. 야물의 디스크립션만으로도 자동 위임은 작동하지만 중요한 규칙은 cloud.md에 한 번 더 적어두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마지막 5단계 테스트하고 학습 로그를 남기세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시나리오 3개에서 5개를 만들어서 첫째 자동 호출이 잘 되는지, 둘째 결과가 정확한지를 점검합니다. 실패한 케이스는 워크스페이스의 learninglog.md에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로그를 보면서 에이전트 정의를 갱신합니다. 기억해 두실 건요. 실패에서 분석으로, 분석에서 개선으로 이어지는 루프가 바로 하네스 엔지니어링의 본질이에요. 한 번 만들고 끝나는 설정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론은 여기까지고요. 실제로 만들어 본 사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마이오그라는 시스템이에요. 사장 1명의 직원 6명 구조로 짜져 있습니다. 가운데 오케스트레이터가 있고요. 위쪽에 매니저, 비서, 보안 담당이 있고요. 아래쪽에 디자이너, 개발자, 기획자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왼쪽에서 자연어로 명령을 내리면 오케스트레이터가 받아서 자동으로 적절한 에이전트에게 라우팅합니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 팀 회의 일정 잡고 보안 점검도 같이 돌려 라고 하면 비서한테는 일정을, 보안 담당한테는 점검을 동시에 맡깁니다. 재미있는 건 오른쪽에 텔레그램이 붙어 있죠. PC 앞에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결과는 마크다운으로 받습니다. 3가지 특별한 장치가 있어요. 첫 번째, 자가 학습 루프, 매 작업 후에 워크스페이스의 learninglog.md에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이게 다음 작업의 참고 자료가 되죠. 두 번째, 시스템 아우딧 명령어, 한 줄 명령으로 보안, 에이전트 정의, 비용, 로그를 표로 점검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텔레그램 봇,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에서도 명령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점점 자기 워크플로에 맞는 시스템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운 걸 정리해 볼게요.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클로드 코드는 터미널에 사는 클로드예요. 파일에 직접 손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멀티 에이전트는 한 명에게 다 시키지 말고 작은 회사처럼 쪼개는 것이에요. 셋째,
하네스는 모델 주위에 두르는 도구, 메모리, 권한, 훅, 프롬프트 전부를 가리킵니다. 넷째, 핵심 파일은 cloud.md, .env, .cloud, agents, skills, commands 이렇게 5가지예요. 다섯째, 에이전트 만드는 5단계는 정의, 권한, 프롬프트, 위임 연결, 테스트와 기록입니다. 다음에 배워볼 것도 미리 살짝 안내 드릴게요. 가장 먼저 플랜 모드예요. Shift 플러스 Tab을 2번 누르면 활성화되는 모드인데 클라우드가 파일을 건드리기 전에 계획을 먼저 보여주고 승인을 받는 모드입니다. 큰 변경 작업에는 거의 필수예요. 다음 시간 첫 실습 주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이 훅스와 권한 시스템이에요. 위험한 명령은 무조건 막기, 같은 규칙을 코드로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CLAUD-MD는 약 70% 정도만 따르지만 훅은 100% 작동해요. 마지막으로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에요. Gmail, 구글 드라이브, 슬랙, 노션 같은 외부 서비스를 에이전트의 도구로 붙이는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기고 마무리할게요. 하네스 엔지니어의 마음가짐인데요. 문제는 보통 모델이 아니라 설정이에요. 에이전트가 실수했다면 모델이 멍청한 게 아니라 cloud.md에 그 규칙이 없었거나 권한이 너무 넓었거나 디스크립션이 모호했던 거예요. 실패를 보고서로 만들고 설정을 다듬으세요. 랑차인에서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If you're not the model, you're the harness. 모델이 아니면 당신은 하네스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플랜 모드 실습으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